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체크했는데 이런 거 할 때 원칙으로 허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해적으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인데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겠죠. 바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겠다.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인데 허가 대상이 아닌 게 뭐냐? 가장 먼저 영순위가요. 영순위가 중요하겠죠. 영순위가 바로 박스 위에서 체크합니다. 박스에 보면은 도시군계획사 볼 거예요. 체크해요. 박스 위에 제일 위에 뭐가 보인다고? 도시군계획사 어마어마 중에 도시군계획사 도시군계획 말을 만들어 도시군계획사에 의한 그 책을 쓰시면 어정쩡에 써놨으니까 우리가 말을 만들어요. 이렇게 법 조문대로. 그래 도시군계획사에 의한 행위는 허가 대상 아니다. 어마어마 중에. 알겠나요? 무엇은 아니다고? 그래 이거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도시군계획사 해가지고 21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복습할 때 꼭 보셔요. 도시군계획사 뭔데 이것은 허가 대상 아닌가? 바로 이럴 때 한번 봐봐. 같이 봅시다. 얼른 눈으로 찍고 오는 게 훨씬 나서. 이야기 듣는 것보다도 야 도시군계획사에 뭐냐 그러면 21페이지 그 뜻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같이 봅니다. 21페이지 몇 페이지 있다고요? 21페이지. 자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 도시군계획사에 뭐야 그러면 도시군계획사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 이게 뜻이고 그 종류는 3개 있다 이렇게 해야 돼. 몇 개 있다고? 3개. 3개가 뭔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둘,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셋. 이렇게 딱 뭐래? 좀 새겨놔야 돼요. 그것도 함재 나왔네. 4년 전에. 도시군계획사업 찾아라. 3개를 다 알고 있는가? 함재돼 있어요. 자 그런 3가지 사업을 꼭 여기다 3개 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이게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 사업자 이 행위한다. 여기 봐봐. 이 3가지 사업에 의해서 이 행위한다. 개발행위 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이해돼요? 요걸 해서 가면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데 이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 어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하니 기출문제 지문 하나 드려볼게. OX 문제로 한번 풀어봐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봐. 문제 그대로 지문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렸죠? 허가 대상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 그 3가지 사업에 따른 이런 개발행 할 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다 규제를 해놓고 있는 규정들이 있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우리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여기 지난주에 같이 하셨던 분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했을까 안 했을까? 넘어가겠어요? 했어 우리가. 그래 지난주 시간 엄청 많이 투자해서 했는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국토개법에 따라 실시에 인가받아서 하지 개발에 허가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공부가 되면 이제 알 거야. 나놓고 무조건 이거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에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오셔가지고 자 167페를 봐보세요. 167페 보면은 제2절 해가지고 개발의 허가 생략이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거기 보면 1번, 2번 묶어봐. 3번까지. 그래서 말을 써놔. 뭐라고 쓰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써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그래 영순위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1번 어떤 것은 개발의 허가 대상이냐. 1번 뭐 저게 여름에 물난이가 나서 동네를 덮쳐버렸다. 그래서 막 여러 가구가 침몰되고 죽고 돌아가서 난리 났어. 그때는 어때요?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고 이런 행위를 한다. 아니면 일단 급하니까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어. 보고 계셔요?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니다 그래. 잘 나와.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그 행위 마치고 나서 뭐 해줘라고? 신고. 몇 개월이네? 1개월에. 자,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과하고 세 번째
경매한 행위 그따 줄 거예요. 경매한 행위. 경매한 행위는 신고할 필요 없어. 어떤 것이 경매한 행위냐? 넘어가 보시오. 1번부터 6번까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를 묶어서 경매한 행위 그렇게 써놔. 1번부터 6번까지 딱 묶어 쳐가지고 묶어 쳐서 경매한 행위 이렇게 써놔요. 공부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경매한 행위 썼다면 또 한 말 써. 이것은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다. 그 168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경매한 행위로서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 똑같은 개발행위라도 외주로 허가 대상 아닌 것이 수두룩하구나. 어떤 거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 바로 1번에 보셔. 1번에 뭐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대상도 아니고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니고 가성축으로 건축 허가 대상, 가성축으로 축조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이야. 그래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 신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또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1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가지고는 2번에서 다 볼 필요 없어. 3번만 읽어두셔. 3번 녹지 관리 농림장 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시골에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그럴 때는 우리 농민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냥 신고도 하지 않아. 알아서 하세요. 편하게. 꺽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농림어업용입니다. 무슨 용이다고? 농림어업용이요.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그것도 녹지 관리 농림장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 설치가 공작물 설치인데 그것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가 중에 비닐하우스 안에다 육상오리 양식장 그다 체크. 거기 체크. 가로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오리 양식장 체크하고 밑에다 써. 이것은 개발행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써놔요. 이것은 개발행 허가 대상이다. 가로 안에 있는 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오리 양식장 그때 체크했나요? 그거 두 번 나왔어. 두 번. 육상오리 양식장에다 포인트 잡아. 육상에다 또 나붙여. 육상은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양식장은 바닷물 이용해서 양식하고자 바닷속에다 설치하게 되는데 육상 땅을 파헤쳐 가지고는 그 양식장 만든다. 그때는 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밑에 3번 아까 말씀드린 거 1번 읽어두시오. 높이 깊이 몇 cm 이내면 그냥 경매한 행위니까 허가 없이 성터하고 절터하고 정지한다. 50cm 이내 그거 봐두시고 포장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가지고 3번 읽어두시오. 조성이 완료된 대지했다. 체크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뭐 끌적한다. 그때는 허가 없이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번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인트 잡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이 토지 형질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여기 보세요. 누가 허가권자나요? 여기 지자체가 바로 허가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가 토지 형질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야 너네들 개발행위 할 때 허가권자한테 먼저 허가받고 개발행위 해야 된다라고 규제하는 경우 누가 개발행위 할 때 이렇게 규제하고자 이 허가제를 두고 있냐? 우리 일반 국민들. 알겠죠? 우리 민간인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지 행정청을 규제하려고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국가 지자체가 나면 허가 받는 것 아니다. 그리고 5번 토지 분할할 때 5가지도 허가 대상 아니다. 1, 2, 3, 4, 5 토지 분할할 때 5가지는 허가 대상 아니야. 그래 이렇게 공도가 있습니다. 공도. 자, 공도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땅을 사가지고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 이 땅이었어요. 사실상 맹지. 그래서 이 갑의 땅이고 여러분이 을이다. 그래 갑한테 야 이 땅 좀 우리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내가 도로 만들어서 도로하고 잡아는 땅이 되도록 한 다음에 건축가 좀 받아서 건축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을이 사들여 가지고 여기다 도를 개설할 수 있잖아요. 이걸 사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사도. 개인 소유의 도로 개인 사자에서. 그래 사도를 만들고자 할 때는 지 맘대로 만들 수 없어요. 먼저 사도법에 따라 이렇게 봐봐. 측량해가지고 도면 쳐서 여기다 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행정관청에게 내요. 그래서 오케이 허가 내주겠다 해서 허가 받았다면 또 여기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아니야. 바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음으로써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관주하니까 별도로 토지분할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사도개설 허가했다 포인트 딱 줘. 그게 나오면 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바로 이 토지 일부를 바로 공용지, 공공용지 찾았나요? 뭐라고? 그래, 공용지, 이거 줄 닦으시고 이게 있으나 국가 것이다, 지자체 것이다. 그래, 국지 거예요, 국지 거. 우리 거 아니야. 그래서 국지가 지네들 걸로 편입하려고 땅을 잘라. 그래,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예컨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땅 하나 가지고 있는데 땅 좀 나한테 파세요라고 국가 지자체가 그래 지네들 걸로 하려고 바로 사들여서 이렇게 측량해서 분할하려고 뭐 하려고 공용지를 쓰려고. 그럴 때는 토지분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누가 허가권자인데? 지네들이잖아요. 지네들. 특광특특시장수죠. 그러니까 지네들한테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공용지가 핵심 용어예요. 그 말 나오면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알아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떨 때도 허가 안 받느냐? 이렇게 이 과거에 강주광역시에 이 시청 건물이 있었잖아요. 저 계림동에 이렇게 콩만에 3층짜리 있었는데 이 강주시의 인구가 증가해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물을 수행할 수 없겠다 해서 강주광역시가 이렇게 저 강상군이 원래 전라도 소속인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 광역시로 성격을 주려고 강상구를 이렇게 편입해 가지고 바로 시청 건물을 이쪽으로 옮기자 해서 지금 저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에서 이용하게 된 재산을 행정재산합니다. 이 행정재산은 원칙은 바로 매각, 분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보세요. 그 시청 건물 이제 바로 용도 폐지시켜버리고 용도 폐지시키고 이렇게 신청서 쳐서 이사 갔다. 그럼 이거 쓸모없죠? 쓸모없죠. 자, 그래 이때 이걸 강주광역시장이 이걸 분할해서 팔아먹고 싶다. 이거 철거해가지고 한 덩어리를 팔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안 사간다 그러면 분할해서 팔 수 있잖아요. 이걸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것을 분할한다 그래. 그때는 강주광역시장이 자기가 허가권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좀 아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그걸 좀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따 줄 거. 일반 재산도 우리 거 아니야. 국가 거, 지자체 거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 재산. 자,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없이 살던 그런 시절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 보세요. 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국가 것이다 하면 국도라 말 쓰잖아요. 지방 자체 거다 그러면 지방도라 하죠. 이런 도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도로 대신에 바로 일자로 이 도로 폐쇄시켜버리고 이렇게 도를 측량해서 크게 뚫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도로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런 땅을 과거에는 국가 지자체 재산 중 잡종재산이다 그랬어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용어를 좀 바꿔가지고 바로 일반 재산으로 하자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일반 재산 용어 속에는 국가 것 지자체다 이렇게 소유권자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럴 때는 국가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이거 여러분한테 하나씩 잘라서 팔아먹고 싶다. 그때 허가 받고 자른다, 허가 안 받고 자른다, 허가 안 받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산,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토지가 있다. 그때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용어의 뜻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로 지난주 했던 것인데요. 자, 여기에다 여기 뭐 A 것도 땅이 있고 B 것도 있고 뭐 근데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 일종인 도를 설치하자 라고 도시 군가로 딱 결정했어. 이렇게 결정된 것을 도시 군객시설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도시 군객시설이라고 그래. 이때 도시 군객시설로서 확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고시된 그 도시 군가 내용이 이렇다라고 지형도면에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딱 도면상 잘라버려. 이걸 토지분할이라고 그래. 그래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된 상태에서 이걸 분할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바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이때 봐봐. 지역내면 고시는 우리 개인이 할까? 바로 고시권자가 행정청일까? 행정청 그따 써놔. 고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행정청 지난주 했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 써놔.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고시된 바에 따라서 이 부분만 지적도사 잘라라 라고 할 때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용어 뜻을 이해하면 편해. 암기할 것도 없어요. 자, 거기까지 허가 대상이 아닌 걸 체크했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허가 대상권에 대하여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고 싶다. 그때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 신청서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허가권자가 허가 요건 맞은가? 맞으면 허가를 해줄 것이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불허가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가 진행될 때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개발행위자가 위험스러운 사태를 방지해야 되겠죠? 방지해야 되겠죠? 또 적용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개발행위를 하는 장소까지 필요하면 상하수도 끌어다 써야 되고 도로도 연결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69페이지 개발행 허가 절차 나옵니다. 1번 먼저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 거기다 체크. 개발행 허가 신청 제출 찾았나요? 16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가장 먼저 보세요.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할 거냐. 그러면 개발행위는 일단 땅 같은 걸 준비해야 되겠죠. 부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땅, 토지를 준비합니다. 그래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 개발행위자가 우리 개인인 갑이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만들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국토개법 시행규칙에 서식으로 딱 규정돼 있어. 거기서 출력받아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제출할 때 누구한테 갈까?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가겠죠. 특광 특특시장 선택하죠. 이때 개발행 허가 신청서일 때 이것만 딸랑 낼까? No. 바로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낼 때는 바로 5가지 계획수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도로가 있건만 도로가 엉망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 맹지다. 그럴 때는 이 도로를 이렇게 짐대로 확실히 뚫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러 기반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설이. 그리고 여기 바로 상하수도 끌어다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고 그래.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서 만들어서 냅니다. 거기 나와 있어. 자, 거기 보면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게 될 때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 방지하겠습니다라는 유해 방지 계획서 내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환경 오염 방지기서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경관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경관계획서 내고요. 공사 마무리시키고 난 다음에 적용하겠습니다라는 적용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자, 머리자 따서 기이 환경조 계획서 첨부해서 낸다 이렇게 딱 일단 들어두셔요. 이거 첨부해서 냅니다. 넘어가셔.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170페이지 170페이지 보면 바로 처분기간이 볼 거예요. 처분기간 찾았나요? 처분기간 중에 자 이렇게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면 허가권자는 바로 처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 처분이 됐든 뭐가 됐든 처분을 해주게 되는데 처분기간이 있어요. 며칠에 해주냐? 15일. 이 수치 중요표 3번 나왔으니까 그래 처분은 허가 처분 아니면 불허가 처분이겠죠. 그래 이걸 며칠에 해주라고? 15일 이렇게 알아주세요. 15일 좀 눈으로 콕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3번 그러면 이 개발행 허가권자가 허가다 불허가다 이런 처분 내릴 때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법에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개가 있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이렇게 허가율 5개 다 써놓고 5개 써놓고 야 여기에 개발행 허가율 몇 개야? 이게 문제였어.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이렇게 문제 나왔어. 너무 쉽게 나왔죠? 몇 개라고? 5개. 어떤 거냐? 자 170페이지 하단 봐봐.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 그다 줄까? 다음 각호의 기준 그다 마지막 줄 다음 각호의 기준 그다 줄까? 5개 이렇게 쓰나? 몇 개 있다고?
5개 기준에 맞는 경우만 개발행 허가 변경하를 내주라. 오른쪽 봐봐. 어떤 것이 5개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가로 5번 묶어 쳐버려. 그래서 5개를 크게 보셔. 크게. 공법을 공부할 때는 크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몇 개 있다고요? 5개가 있다. 5개. 첫째, 1번. 여기다 줄거. 용도 집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의 작업할 것.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그때 박스가 있어. 박스가 바로 용도집별 개발행위 규모라고 해. 그거 봐봐요. 박스 안 들어가면 1번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땅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겠다라고 지금 허가 신청 내려고 그래. 그때는 이 땅 보니까 허가 신청서에 보니까 주거적이다 그러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 상업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 자연녹지 1만 제곱미터, 생산녹지 1만 미만이라.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 머리자 따서 체크해봐. 주, 상, 자, 생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약적으로 공간농, 이것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존 녹지적, 자연환경 보존, 보자, 한번 보자. 부담감 주면 나오지 않는다. 5,000원 미만만 들고 나와라. 그럼 나오죠. 그거 나와있죠. 5,000 미만. 꼭 암기. 그래, 주상자생 1만 미만. 그 다음에 공간농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자. 5,000 제곱미터 미만. 이걸 검토하는 것이고요. 가로 2번. 여기에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내용이 용용용 기사지 입이 있을 건데 그런 내용에 적합한가 부적하지 않는가, 또 상장 관리 계획이 확정됐다면 그 내용에 어긋난가 맞는가, 이걸 검토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공적인 사업인 도시계획 사업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걸 검토해. 지장을 주면 허가 안 내줘요.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 그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개발에 따른 이런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죠. 5가지를 검토합니다. 이 5가지에는 바로 개발행위에 따른 자금 조달의 적정성은 따지지 않아요. 너 개발행위 할 때 돈은 1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돈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에 무엇을 안 물어본다고요? 그래, 개발에 따른 자금 조달은 개발행 허가 중 5가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중에 그거 돈 문제는 안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돼. 넘어가셔서 172페이지 바로 5번은 별개지만 한번 체크하고, 순서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 5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나와 있죠. 찾았나요? 그걸 일단 통과합시다. 이따 보고 넘어오고. 어디를 먼저 보냐? 174페이지로 가요. 174페이지. 174페이지 보면 6번이 나올 거예요. 6번 제일 밑에 조건부 허가 이행포 좀 찾았나요? 자, 여기 봐봐. 이제 이렇게 5가지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허가 신청서에다 처음부터 냈어. 허가권자가 받았어. 접수했어. 그래,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려주려 합니다. 그때는 5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적합하면 허가 처분,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 이렇게 때리는데, 이때 허가 처분을 내리고자 할 때에도 허가권자께서는 야, 너 5가지 계획서 냈는데 이 계획서대로 이거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기히 환경적 조치할 거니?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 허가 신청자가 예 그러면 오케이, 허가 내주겠다. 허가증 줍니다. 그래, 그걸 조건부 허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그래. 자, 그래, 너 조건은 기히 환경조에 기히 환경조 조건 따라서 이거 할래라고 개발행 허가 신청자한테 물어봐가지고 받아들이면 허가를 내줄 수 있어. 이걸 조건부 하라고 그래. 그래. 자,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 줄 봐봐. 114페이지.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 당해 개발행에 따른 기, 위, 환, 경, 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 체크.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 뭐 시험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없다 이렇게 나왔어. 조건부 허가 신청, 조건부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있어. 이때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미리 개발행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꼭 읽어두셔. 그대로 그냥 나오니까 지문들.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 여기 보셔. 이때 개발행 허가 신청했던 갑동이가 개발행 하고 싶어서 조건 붙였더니 받아들였어. 기히 환경조 조치할게요. 허가 내주세요. 오케이, 허가증 내줬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이행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멍 때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법사는 야, 너 믿업지 않으니까 네가 스스로 그 조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할 테니까 너 돈 걸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이행보증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을 예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보증금 예치 찾았나요? 자, 이행보증금 예치 보면 허가권자는 기, 위, 환, 경, 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후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예치케 하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따 네모쳐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따 네모쳐봐. 네모쳤다면 가로 2번 박스 네모가 있을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고려 화살표 보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밑에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5가지 말해. 5가지. 그런 5가지 해당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옆에다 이렇게 써놔. 예치 사유 굴비 발차기 이렇게 써놔.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그래, 그 가로 2번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옆에다가 뭐라고 써라고요? 굴비 발차기. 자, 그래 1번 봐봐. 1번 보면 박스 안에 들어왔어. 이행보증금 예치사유에서 박스 안에 1번 보면 끝에 봐봐요. 도로, 수도, 하수 이런 것들 기반시라고. 그래서 기반시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예치가 할 수 있어요. 그따 줄 거. 기반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에다 또 남지. 기반시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할 때 기에다 또 기. 두 번째, 토지굴차 그따 줄 거예요. 토지굴차 그따 줄 것이고 토지굴차 할 때 굴에다 또 남. 굴. 세 번째, 토석발파 그따 줄 거야. 토석발파 그따 줄 것이고 발파할 때 발에다 또 남이. 그 다음에 4번 차량의 통행 그따 줄 거예요. 그리고 차에다 또 남이.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에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따 줄 것이고 비에다 또 남이. 그래서 이제 금방 동그라미 친 것을 다 합성하시면 굴비 발차기가 돼. 뭐가 된다고? 굴비 발차기. 이 용어가 꼭 보여야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 용어가 안 보이면 그럴싸하게 하더라도 절대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보세요. 그 박스 위에 봐봐. 다시. 자, 바로 이 첫 번째 박스 봐봐요.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밑에 바로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보인가요? 그때 제가 읽고 하면 줄거 봐. 국가 동그라미, 지방자치 동그라미, 공공기관 동그라미 찾아가지고 공공단체 동그라미. 그네들 우리 민간입니까? 공적 주체입니까? 그래, 그네들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는 이렇게 써요. 거기다 박스 앞에다가 국지공 이렇게 써놔.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국지공. 국지공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써버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놔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해요. 그래, 공법에서 야, 너 믿을 수 없으니까 보증 걸어. 보증금 예측해. 이렇게 할 때 우리 민간에게만 행정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적 주체에게는 자기들이 책임질 상황이 터졌다 하면 언제든지 돈으로 땜박질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보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공법에 보증이 5가지 나오는데 이행 보증 보증 5가지 나. 보증이 나오면 무조건 이네들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보증이 나오면은 이행 보증 우리 민간에게 적용하지 국정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 공공기관이 개발행위 할 때에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게 키포인트. 나머지는 쭉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3번 이행보증 예치금액. 만약 우리 민간에게 이행보증을 예측하게 한다면 바로 얼마까지 예치가 가능케 하냐? 바로 총 공사비가 10억이면 10억 20% 이내 2억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20, 총 공사비 20.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요? 20%. 외울 때 봐봐. 이행보증 볼 때 2가 보니까 20이죠. 그래서 30도 10도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5번 보셔봐.
5번 보면 이행보증금. 자, 이렇게 이제 허가 처분 받아가지고 허가증 나왔다. 개발행 허가증 나왔다. 허가증 나오면 이제 개발행위 할 거 아니야? 개발행위 해서 시작하고 완료. 그러면 이 친구가 개발행위 다 끝나고 나서 아까 건공, 토토 네 가지는 뭐 받아야 돼요? 중공사 받으라고 그랬죠? 네 가지. 그래 이제 다시 허가권자에 대해서 마칠 준 공사 마쳤으니 검사 내주세요 해서 오케이 너 허가 받아간 대로 공사 진행해서 끝냈으니까 검사 내주겠다 해서 마무리 칩니다. 이렇게 중공사 받아갔다면 아까 예치했던 예치금이 4억이 된다 2억이 된다 그러면 다시 내줘야 되겠죠. 그때 중공사 받자마자 내줍니다. 그래서 5번이 나왔죠. 이행보증금은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중공사를 받아냈다면 즉시 다시 이를 반환해서 되돌려준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라고. 자 7번에 중공사 대상 그따 줄 것이고 바로 이 박스 안에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고려 화살표. 중공사 대상은 네 가지만 기다. 박스로 화살표 보내고 박스 밑에다 별표 달고 써요. 자 아까 했던 건데 불러드릴게요.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딱 써놔버려.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딱 써놔. 그러면 공부가 편해요.